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Neuropsychological and Neurophysiological Benefits from White Noise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ADHD입니다. 해당 문헌은 백색 소음이 ADHD와 정상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문헌입니다. 해당 문헌은 Behavioral and Brain Functions라는 저널에 기재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5.1로 Behavioral Science에서 Q1, Neuroscience에서 Q2를 배정받은 저널입니다. 인트로입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ADHD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ADHD는 청소년의 약 5%가 앓고 있는 발달 장애입니다. ADHD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과잉행동, 부주의, 충동성 등의 광범위한 증상을 나타내며 이는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ADHD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외부 자극을 통해 ADHD 증상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Moderate Brain Arousal 모델을 기반으로 가정하여 설명되고 있는데 해당 모델은 확률적 공명 개념과 관련된 신경 계산 모델이고 ADHD 연구 틀 안에서만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서 확률적 공명은 무작위 소음이 신호에 가산적으로 작용해 신호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론이고 MBA 모델은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무작위 소음이 지각 시스템을 통해 신경 시스템에 내부 소음을 도입한다고 하며 이 소음은 기능 저하된 도파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ADHD의 감소된 신경활동을 보상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경활동이 도파민 기능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파민 수준에 따라 필요한 소음의 강도가 다르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기능 저하된 도파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주의 아동이나 ADHD 아동은 강한 백색소음 자극에 의해 인지 성능의 향상을 보였지만 정상 어린이에게는 오히려 인지 악화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도파민 기능과 인지에 대한 백색 소음의 유익한 효과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ADHD 주의 대상 선행 연구에서는 백색 소음 노출이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도파민 병변이 있는 쥐에서도 소음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행동 결과 및 생리학적 측정을 이용해 고-노고 태스크에서 ADHD와 정상 어린이 간의 소음 혜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음 수혜자, 비수혜자로 그룹을 나누어 소음 이점과 개인의 심리학적 신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색 소음이 도파민 시스템 변조를 통해 각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MBA 모델 가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자발적인 눈 깜빡임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눈 깜빡임의 경우 선주체에서 기능하는 도파민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눈 깜빡임이 감소해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입니다. 실험에는 ADHD 13명과 정상 어린이 17명이 참여했습니다. 피험자들은 실험에 참여하기 전 IQ 테스트를 진행하고 CBCL이라는 아동 행동 설문지를 부모가 진행했습니다. 실험 태스크로는 4가지 작업이 쓰였는데 단순히 ADHD와 정상 어린이 주의력, 억제력을 평가하는 데 쓰인 토닉, 그리고 Phasic Alertness, 그리고 카운팅 스트룹과 본 연구의 메인인 고-노고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토닉 Alertness 테스트는 갑작스럽게 자극이 제시될 때 최대한 빨리 키를 누르는 작업이고 Phasic Alertness는 토닉 Alertness와 유사하지만 자극 제시 전에 Q 사인이 주어지는 작업입니다. 카운팅 스트루프는 오른쪽 위의 그림처럼 점의 개수를 세는 것과 숫자 읽기, 숫자 종류와 상관없이 숫자 개수 세기 이렇게 3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진 테스트입니다.
아무래도 본 문헌의 고 노고 태스크가 메인이라 그런지 이 세 가지 태스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고 노고 태스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0ms 동안 Q가 주어지고 1에서 2초 동안의 공백 후 고 자극과 노고 자극이 주어지고 2.5초 동안 입력 기간이 주어진 다음 트라이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 자극이 주어지면 키를 누르고 노고 자극이 주어지면 누르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백색 소음 조건과 무소음 조건에서 각각 두 블럭씩 진행됐고 각 블럭은 30개의 고와 30개의 노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엔 2분 동안 2번 백색 소음 조건과 무소음 조건 각각 한 번씩 눈을 뜬 상태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백색 소음 강도는 77dB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뇌파 측정은 고 노고 세션에만 측정되었고 전극은 프론탈, 센트럴, 파라이어탈, 오시피탈, 그리고 마스토이드에 14개의 채널이 부착되었고 샘플링 레이트는 512Hz, 임피던스는 10kΩ 미만이 되도록 측정했습니다. 전처리는 0.1에서 100Hz로 측정 당시에 온라인으로 밴드패스를 적용했고 마이너스 200에서 1000ms로 회복한 다음 소비 알고리즘을 통해 EOG를 자동으로 제거했습니다. 이후 100μV가 넘는 트라이얼은 제거하고 베이스라인 코렉션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ERP 분석을 하는지라 밴드패스가 0.1에서 30 정도로 추가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분석은 ERP의 P300을 분석했고 그랜드 에버리지에서 300ms 윈도우를 정해 해당 영역을 평균함으로써 P300을 도출했습니다. 그룹 분배는 우선 ADHD 대 정상으로 비교한 후에 소음 수혜자 그리고 비수혜자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수혜자 비수혜자 나누는 기준은 정확도로 나누었고 소음 조건에서 정확도가 더 높으면 수혜 아니면 비수혜라고 합니다. 눈 깜빡임 빈도는 매틀랩의 픽댓이라는 툴을 써서 구했다고 합니다. 해당 툴은 EEG에서 눈 깜빡임 횟수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눈 깜빡임 데이터는 앞서 패러다임에서 언급드렸던 고 노고 이후 EC 데이터를 사용했고 이는 태스크에 의한 효과 없이 자발적인 눈 깜빡임만이 도파민 기능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우선 IQ와 CBCL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IQ는 ADHD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CBCL에서는 ADHD 관련된 항목만 ADHD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태스크의 행동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CV는 Coefficient of Variation으로 표준 편차 대 평균의 비율로 정의되는 정규화된 분산 측정값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개인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태스크 전반적으로 ADHD가 안 좋은 성능을 보이며 이는 ADHD 아동의 부족한 주의력과 억제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백색 소음 유무에 따른 고 노고 결과입니다. 누락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소음 조건에서는 유의하게 ADHD 환자가 높은 누락률을 나타냈지만 백색 소음 조건에서는 두 군의 누락률에서 통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ADHD 그룹에서만 백색 소음이 유익했다는 걸 시사합니다. 반응 시간에 관한 결과 그림은 없었지만 ADHD가 유의하게 느렸다고 하고 백색 소음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P300도 결과 그림은 없었지만 PZ 채널의 백색 소음 조건 노고 P300에서 ADHD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그룹 조건 정극에 대해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백색 소음 조건에서 ADHD 아동의 억제가 강화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음 수혜자 비수혜자 비교 결과입니다. 위의 표는 그룹에 할당된 인원을 보여주고 아래 그림은 고 P300 결과를 보여줍니다. 수혜자 그룹의 고 P300에서만 백색 소음을 들었을 때 유의하게 커졌다고 합니다. 고 P300의 경우 주의력을 나타내는데 따라서 소음 수혜자는 백색 소음에 의해 주의력이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이는 ADHD가 아니더라도 백색 소음이 유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눈 깜빡임 결과에서는 ADHD 환자가 유의하게 정상보다 눈 깜빡임이 많았으며 백색 소음에 따른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ADHD와 도파민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뒷받침하지만 백색 소음이 도파민을 조절하는 MBA 모델의 가정에는 부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ADHD 및 정상 어린이의 고노고 작업 중 백색 소음의 인지적 이점을 평가하고 소음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누어 소음 이점과 개별 신경 심리학적 지표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눈 깜빡임 속도를 사용해 백색 소음이 도파민 기능을 조절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고노고 작업에서 ADHD의 억제력에 대한 백색 소음이 유익한 효과가 있었으며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누었을 때 수혜자 그룹에서 주의력 관련된 P300이 증가함을 발견하여 ADHD가 아니더라도 주의력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도파민의 경우 백색 소음에 따른 변화는 없어 MBA 모델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 활동이 P300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결과가 있어서 지금 연구에서는 소음에 의해 ADHD의 노고 P300 변동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논문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소음 수혜자, 비수혜자로 나누어 P300을 비교한 결과에서 수혜자의 P300 증가가 있어 ADHD가 아닌 정상 어린이도 백색 소음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상 어린이가 정말 주의력에 결함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